자, 이제 유형 15번 가우스의 함수의 연속부터 오늘 한번 나가 볼게요. 나머지 부분 함수의 연속 뒷부분이죠. 가우스 X는 사실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내신이야 뭐 선생님들 마음껏 그냥 낼 수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우리가 대비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가우스 X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기본적인 가우스, 그러니까 Y는 가우스 X의 그 함수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려본다면 뭐 두 개씩만 그려볼까요? 1, 2.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0 넣었을 땐 0이고 0.9까지는 0밖에 안 나와. 왜? 0보다 0.9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이 딱 들어가는 순간 1이 튀어나오죠. 1 튀어나왔다가 2 들어가는 순간 2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이런 계단식의 배열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쉽잖아요. 그쵸? 이런 기본적인 그래프만 딱 그릴 줄 알면 대충 이 그래프 보면서 얘가 1이겠구나 2겠구나 뭐 그 정도 예상만 해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럼 얘를 토대로 얘를 한번 구해볼게요. 317번 보니까 fx가 얘는 y는 가우스 x 함수거든요. 근데 얘는 가우스 x-1이래요. 그럼 이 말은 가우스 x의 한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얘를 오른쪽 한 칸 땅 땡기면 되는 거죠. 그려보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빨간색으로 0부터 3까지만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0이었을 때가 1에 오는 거죠. 그래서 찍 가가지고 붙고 여기가 1이고 2면 2에서는 또 찍 가가지고 여기서 붙고 여기가 3이죠. 3에서는 또 찍 가가지고 출발할 텐데 그 전에 0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 1에서 쭉 와가지고 이렇게 왔을 거예요. 0일 때는. 불연속점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디만 보기로 했냐면 0부터 3까지 다 볼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니? 여기까지 봐야겠죠. 3이 되는 순간 3이 나오니까. 그러면 불연속점은 몇 개라는 거예요? 불연속점은. 이때 불연속 하잖아요. 이때도 불연속하고 이때도 불연속하죠. 그러니까 1, 2, 3인 거야. 선생님 왜 0은 안 치나요? 0에서도 불연속 아닌가요? 하는데 0이 들어가는 순간 마이너스 1이 그냥 바로 나와요. 그쵸? 그러면 왜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다 보면 얘도 그럼 불연속점 아닌가 이렇게 하나가 더 그려진다라고 하면 이때도 불연속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이때는 0보다 작을 때의 그림인 거야. 얘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0보다 작을 때의 그림이지 0이 되는 순간부터의 그림은 얘만 존재하는 거죠. 얘는 3이 되는 순간 얘가 튀어나오는 거니까 얘는 같은 취급을, 그러니까 0부터 3까지에는 같이 취급을 하지만 같이 보지만 얘는 0이 되는 순간 얘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치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가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3개더라. 1번. 자, 유형 16번으로 가봅시다. 함수의 주기성과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자, 주기성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런 것들 다 주기를 갖고 있는 함수잖아. 321번으로 바로 보면 결국 이런 주기를 갖는 4라는 주기를 갖는 fx가 존재하는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대충 이런 식의 함수식을 갖겠대. 근데 얘네들이 일단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연속이래. 근데 이 fx는 모든 실수 전체 모든 구간에서 4씩 반복돼요. 주기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반복됐던 어떤 함수의 패턴이 이거라면 또 3부터 7까지는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잘 생각해봐. 선생님은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렸지만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겠죠. 뭔 소리냐면 얘는 마이너스 1에서의 값하고 이 f가 이 y 값하고 3에서의 이 값이 같아야 똑같이 반복될 거 아니야. 연속으로. 이 그래프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틱 튀어나가 버리면 3에서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의 이 값이라면 마이너스 1에서의 값이 이 값이라면 3에서의 값도 이 값이 같은 레벨의 값이 나와야 그래프가 뭐 여기서 막 이렇게 가다가 여기 뚝 떨어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3부터 7까지 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의 값하고 우리 마이너스 1 좌극한, 그러니까 왼쪽 부분은 못 보잖아. 지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정의된 함수니까. 3에서의 이번에는 우극한 값하고 그러니까 같아져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그 내용들을 가지고 321번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거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우극한. 그러니까 우극한 뭘로 봐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ax 플러스 1로 봐야겠죠. 얘랑 리미트 x가 이번에는 3의 좌극한과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3의 좌극한 얘랑 같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ax 플러스 b와 같아지면 되겠다. 그럼 한번 넣어봅시다. 마이너스를 바로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 a 플러스 1하고 3 들어가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a 플러스 b하고 같아져야 된대요. 정리해봅시다. 8a 빼기 b가 넘어가 보면 마이너스 10입니다. 한식이 나왔어요. 두 번째로 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서는 당연히 그 안에서는 당연히 연속이어야 하기 때문에 1이라는 값에서 얘네들이 달라지면 안 돼. 물론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을 보라라는 의미겠지만 그냥 1 넣었을 때 얘네들이 같은 값을 가져야 연속일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f에다가 1 넣어 볼게요. 위아래 식에다가 그냥 둘 다. 그러면 a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플러스 b하고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즉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돼야 되는 거니까 4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됩니다. 라는 거겠죠. 둘이 연립해 봅시다. 8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0, 4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 빼주면 4a는 12가 아니 마이너스 8이네요. 쏘리. 마이너스 8이 되면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b는 마이너스 2 아무데나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8 빼기 b가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6이네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fx를 구해볼게요. fx를 우리가 좀 제대로 써보면 자 이렇게 될 거야. fx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얘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갖는 함수인 거잖아. 근데 뭘 구해달라고 그랬냐면 이 f10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죠. 얘는 어차피 주기함수고 4번씩 반복이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죠? 3부터 7까지 7부터 11까지 보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10이라는 거는 대충 여기 있을 거라는 거니까 3에서 이쯤의 값을 보면 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f의 10이야 10 그쵸? 10이라는 것은 f의 6 더하기 4와 같으니까 f의 6 더하기 4와 같다라는 것은 f6의 값과 같더라 라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쵸? 주기가 4니까 4칸 전을 보자라는 거야. 또 f6이라는 건 또 2 더하기 4와 같잖아. 즉 결국 f2의 값을 구해달라 라는 말과도 같네요. 그럼 f2의 값 어디다 구해요? 1부터 3까지 여기다가 2 넣어달라 라는 소리겠죠? 즉 f2라는 것은 마이너스 4, 12, 마이너스 6 2라는 값을 갖겠네요. 1번. 자, 유형 17번 같은 경우 이 문제들부터는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류의 문제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문제들의 기초가 되는 문제들이 여기 실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꼭 잘 풀 수 있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수능형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죠. 모의고사형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들 잘 푸는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모의고사 정말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잘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봐봐. 324번을 한번 보시면 실수 t에 대해서 y는 t하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될 함수는 ft라는 함수인데 그 ft가 얘기하는 게 만나는 점의 개수래요. 자, 그때 보기 중에서 옳은 걸 골라봐라. 그럼 우리 ft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을 먼저 한번 그려볼 거예요.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우리 좀 디테일하게 좀 그려봅시다. 얘는 꼭지점이 0,-1이었던 이런 그래프였어요. 그리고 근이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1이었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식의 함수였을 겁니다. 근데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밑에 부분 잘라가지고 어디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그러면 위로 대칭 이동했을 때 요 값은
1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y는 t를 그려볼게요. y는 t라는 것은 상수함수의 x축에 평행할 것이고, 자, 만약에 x축에 평행한 함수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즉 t가 이 0보다 작아졌을 때, 이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는 하나도 없네요. 빵개가 될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근데 만약에 t가, 그러니까 그걸 써봅시다. 이 t라는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빵개가 나올 겁니다. 이해 가셨죠? t가 만약에 0이라면요. 요 라인이 t가 0일 때인 거죠.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하나, 두 개에서 만나지. 즉 t가 0일 때는 몇 개의 점? 두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올라가 봅시다. 살짝 올라가 봤더니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되어 봤더니 하나, 둘, 세 개의 점에서 만나요. 즉 얘보다는 밑에 있고 얘보다 위로 올라오면 이 가운데에서는 네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야.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t는 1일 때인 거니까 세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러면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을 때 4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가 1보다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는 2개의 점에서 만나네요. 다시 t가 어떻게 1보다 커질 때는 2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그 이후로는 영원히 2개의 점에서 계속해서 만날 거 아니에요. 얘를 정리하시면 돼요. 즉 ft라는 이 값은 0이라는 값도 가질 수 있고 1은 없죠. 2라는 값 가질 수 있고 3이라는 값 가질 수 있고 4라는 값을 가질 수 있는데 0일 때 t의 범위는 0보다 작을 때 2일 때의 t의 범위는 t가 0일 때와 t가 1보다 클 때 3일 때의 t값은 t가 1일 때 3을 갖고요. 4일 때는 0부터 1까지는 4라는 값을 갖는다 라는 얘기로 ft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얘를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결국 t축과 ft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잘 보세요. 0이라는 값을 가져요. t라는 게 0보다 작을 때, 즉 이거보다 작을 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0이라는 상수함수를 갖는다. 또 t가 0이 되는 순간 2라는 값에 찍힐 것이고 여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t가 1보다 커지는 순간에는 또 t가 1보다 커지는 순간에는 2라는 이런 상수함수의 형태를 가질 거예요. 이해 갔으면 좋겠어요. 자, t가 1일 때는요 3이라는 값을 갖는데요. 좀 더 크게 그렸어야 됐네. t가 1일 때는 쭉 해서 1, 2, 3이라고 칠게요. 3이라는 값을 갖는데요. t가 1일 때는 3이라는 값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채워져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서는 나 진짜 멍청하네. 0하고 1 사이에서는 더 그려야 돼. 쭉 4가 되니까 0하고 1 사이에서는 구멍이 뚫려 있고 쭉 가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식의 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ft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거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f1의 값은 3입니다. f1 넣어볼까요? 3 나오죠? 기억 만졌네요. 니은 보니까 1에서의 좌극한 ft를 구해달래. 1에서의 좌극한 봐달래요. 누구 봐야? 얘 봐야 되는 거지. 4 맞네요. 디귿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해서 함수 ft의 불연속점은 그럼 두 개이다. 마이너스 1부터 여기 4까지 봐달라 라는 거고, 그때 불연속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두 개밖에 없죠. 디귿도 맞은 거죠.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들 꼭 잘 보시고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류의 문제들은 정말 중요하고, 이런 류의 문제들이 모의고사나 수능에 정말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도 이런 류의 문제들의 기초 문제니까 얘로 좀 바닥을 좀 다지세요. 아시겠죠? 자, 18번, 유형 18번 연속함수의 성질 한번 봅시다. 얘는 정말 중요하죠. 얘도 뭐 여기에서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면은 성질 파트에서는 내신 문제, 합답형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마플에는 이런 설명들이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일반적으로 연속함수라는 것은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준 적 있을 거예요. 연속하는 함수 중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몇 차씩 하는 뭐 x의 4제곱, 뭐 x의 3제곱 뭐 이런 다항 함수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들은 다항 함수의 축에 속하는데 얘네들은 연속입니다. 절대값 함수도 연속이죠.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함수들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연속함수 중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항함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무리함수 있죠. 우리가 배웠던 1학년 때 배운 무리함수. 무리함수도 정의역 내에서는 얘가 연속이다 라는 거고 얘 정의역은 이렇게 되죠. y는 루트 fx다 라고 했을 때 루트 안에 있는 값 떼가지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이 정의역 내에서는 연속이더라.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배웠던 함수 중에 연속인 함수는 일단 지수함수죠. 얼마 전에 배웠잖아. 그 다음에 로그 함수.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y는 로그 a의 fx다 라고 한다면 이 fx가 0보다 큰 쪽이 정의역인 거죠. 이때에서는 연속이다 라는 얘기인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 y는 sin x 함수 또는 cosine x 함수도 뭐예요? 연속 함수의 축에 속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함수 중에 크게 불연속하는 함수가 몇 가지 있었는데 불연속 함수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유리함수가 있죠. 유리함수는 어떻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그림 보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어때요? 불연속점이 하나가 존재하게 돼요.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유리함수, 대표적인 유리함수가 불연속 함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유리함수는 정의역이라고 할 것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빼고 나머지 것들이 정의역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얘도 유리함수가 되거든요. 얘도 유리함수인데 이 x제곱이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값이 0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분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얘는 무슨 함수라고 보는 거냐면 연속함수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 두 번째로는 탄젠트 함수가 있죠. 탄젠트 함수는 뭐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마다 뭐가 된다? 점근선이 나오잖아요. 유리함수랑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얘도 불연속 함수,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 중에 하나다. 세 번째로 아까 배웠던 가우스인데요. 가우스는 뭐 일단은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 330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함수 fx는 바로 나오죠. 유리함수예요. x-1분의 1인데 얘는 y는 x-1분의 1이 어떻게 생겼냐면 1이라는 값에서 점근선을 갖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말은 뭐예요? 1에서는 정의되지 않아. 그치? 연속이 아니야. 불연속이지만 나머지 구간에서는 연속이다. 우리 쓸 때 어떻게 쓴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1까지 1부터 무한대까지 합집합해서 연속이다. 맞았네요. 자, 2번 니은 함수 fx는 e-x는 루트 e-x는 구간 어디에서 연속일까 봤는데 e-x 루트 안에 있는 값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을 떼가지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정의역이라고 했죠. 즉 x는 어떻게 2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뭐가 된다? 연속이다. 그럼 구간으로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2는 포함하니까요. 이렇게 포함되겠죠. 니은도 맞았죠. 마지막 디귿 보면은 얘는 모든 구간에 대해서 연속이다 라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얘 유리함수 아닙니까? 하지만 분모가 0이 되는지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럼 분모가 0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봤더니 분모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야.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봤더니 인수분해는 안 되고 그쵸? 얘 판별식 한번 봐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어때요? 0보다 작죠? 그럼 이 말 뜻은 이걸 함수라고 우리가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항상 양수인 쪽에 속해 있네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얘는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에 항상 떠 있다라는 거니까 결국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될 수는 없지만 0보다는 항상 큰 쪽에 있는 거예요. 0이 될 수가 없어. 분모가 0이 안 돼. 그 말은 얘는 뭐가 된다? 모든 구간에 대해서 연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구간에서 연속이다. 맞았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유형 19번으로 가봅시다. 연속함수의 성질 있는데 1번은 너무 당연하고 여러분들 많이 봤던 내용들이라 생략할게요. 중요하긴 하지만 자, 중요한 건 2번, 3번입니다. 2번, 3번 보시면 fx, gx가 a라는 점에서의 연속이에요. 만약에 연속인 두 함수를 갖다가 얘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나눠볼 거야. 근데 gx분의 fx가 얘가 연속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 또 마찬가지 fx, gx가 연속함수다라는 가정이 있더라도 gx분의 fx, 뭐 fx분의 gx든 gx분의 fx든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을 하려면 분모는 0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모가 0이 되면 그 점에서는 뭐가 생기니까 점근선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연속이 되려면 분모는 0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336번 봐볼게요.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해달래. 실수 전체 집합, 그러니까 모든 전 구간에서 연속이 돼달라는 소리는 이 말은 분모는 분자는 상관없어요. 분자는 신경 안 써도 돼.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 소리인 거죠. 즉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거든? 이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0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소리는 0, 이 x축을 이렇게 지나면 안 된다라는 소리인 거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가셨죠? 그럼 이렇게 떠 있으려면 근이 존재해요? 근이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근이라는 건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즉 x축이랑 만나면 안 되니까 근은 없어야 돼.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는 2a잖아요.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8a가 0보다 작다. a로 묶어보면 a 빼기 8이 0보다 작다. 0부터 8까지입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겠죠? 그러면 1, 2, 3, 4, 5, 6, 7까지의 합을 구해달래요. 그럼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4니까 24, 28이겠죠. 답은 4번. 자, 우리가 합답형 문제, 기억니은 디귿 문제, 얘네들을 잘 풀기 위해서 유형 20번 같은 것들, 정리되어 있는 것들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몇 가지 대표적인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으니 꼭 읽어보시고 시험 보기 전에도 두 번, 세 번 좀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이런 것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유형 20번 보면은 1번부터 보니까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면 그 제곱된 함수들도 fx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곱이라는 건 fx 곱하기 fx니까 연속인 함수 같은 점에서 똑같이 연속일 테니까 연속이더라.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fx가 gx가 아까 x는 a에서 연속이라면 얘도 연속이냐라고 했는데 조건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뭐가 어떤 조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왔으면 거짓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단 gx는 x 뭐 g에 a가 들어갔을 때 뭐 그 함수값이 0이 아니더라 뭐 이런 조건이 붙는다면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3번 보니까 fx하고 얘네들이 연속이에요. fx하고 fx 플러스 gx가 연속이라면 gx도 연속일 거냐? 자, fx가 연속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fx 플러스 gx를 여기 써놨네. hx로 이제 놓는 거야. hx로 놔보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이 gx라는 것은 얘도 연속이잖아. 그치? 얘도 연속이고 지금 이거 더한 함수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gx라는 것은 연속인 hx에서 연속인 fx를 빼는 함수예요. 이해가시나요? 이게 뭔 뜻인지 넘기기만 했는데 이게 왜 뭐 어쩌고저쩌고 넘겨보니까 어떻게 돼요? 연속인 함수에서 연속인 함수를 빼잖아요. 그죠? 아니, 왜 여기 나와? 연속인 함수를 빼잖아. 그지? 우리 한 18번이었나요? 19번에 보면 연속인 두 함수를 더하거나 뺀 함수도 연속이다.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즉 연속인 함수에서 연속인 함수를 빼고 있기 때문에 얘도 연속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참이 된다라는 거. 자, 4번 보니까 얘네들도 연속일 때 얘도 연속이냐라고 했어요. 선생님 근데 fx랑 fx gx가 연속이라면은 얘랑 비슷하게 4번도 연속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얘는 반예가 존재해요. 어떤 게 반예냐면 여기 이제 잘 나와 있죠.
fx가 0으로 가는 거야. 쉽게 말해서. 모든 점에서 0으로 가는 것도 있고 어떤 한 점에서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gx는 그 점에서 아무 값이나 가져도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곱해지는 거니까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gx를 가만히 봤더니만 아무 값이나 가져도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끊겨 있잖아요. 그쵸? 0에서 지금 불연속인 거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네들이 연속이라고 해서 얘도 연속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알아두세요. 자, 모든 함수 fx와 gx가 연속이라면 합성함수도 연속이다. 요거는 그냥 연속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연속인 두 함수를 합성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합성을 하던 연속이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6번 볼게요. fx, gx가 다 연속이면 항상 연속이냐? 이 6번이랑 5번의 차이점은 잘 봐. 모든 실수 함수 fx, gx가 연속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연속이라는 결론이 났죠. 근데 이 fx, g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것이 아니라 x는 a에서 얘네 둘 다 연속이다 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이 하나의 값에서만 연속이다 라는 그것만 우린 갖고 있는 거지. 그때 합성을 시켰을 때는 항상 연속이 되겠냐? 그럼 그 점에서 합성을 시킨 함수도 그럼 그 점에서 연속이 되겠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반예에 나와 있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 7번 가볼게요. 합성된 함수가 그러면 연속이라면 gx도 연속 함수냐? 아닌 것 같다는 필이 강하게 오죠. 왜 아니냐면 합성된 함수가 연속이에요. 그쵸? 그럼 fx, gx에 대한 따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잖아. 그냥 합성된 함수 자체를 보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gx라는 건 이렇게 절대값 함수에 들어가게 되면 gx가 만약에 이런 상수함수고 절대값 함수에 들어가게 되면 합성이 된다라고 생각해보면 절대값 때문에 음수는 없어지면서 이 합성된 함수는 뭐가 되겠어요? 연속이 되겠죠. 그쵸? 근데 따로 떼놓고 보면 어때? 얘는 불연속이었던 함수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라는 거. 8번 보면 x는 a에서 fx, gx가 불연속이라면 fx, gx도 그럼 반드시 불연속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1, 1이고 1이랑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네들 곱하면 둘 다 마이너스 1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곱해진 이 함수는 연속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한번 1번부터 8번까지 좀 잘 읽어보시고 꼭 머릿속에 좀 잘 넣었으면 정리해서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41번을 바라보시면 기억 보니까 fx가 연속이 돼요. 자, 그 다음에 fx 플러스 gx가 연속인데 선생님 얘 hx라고 놔볼게요. 그럼 얘도 연속이죠. 자, 그랬을 때 gx도 연속이냐라고 했어. 얘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gx는 hx 빼기 fx인데 잘 보시면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니까 얘도 연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네요. 니은은 간단한 반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fx가 마이너스 1이랑 1이야. 뭐 x는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gx는 반대로 1이랑 마이너스 1이고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반예라고 한다면 fx도 0에서 불연속이죠. gx도 0에서 불연속인데 fx 플러스 gx는 어때요? 둘 다 0이란 말이야. 그지? 연속인 함수가 나오네요. 니은은 틀렸죠. D급 볼게요. 자, fx와 gx가 이번에 또 불연속이 돼요. 그러면 fx 곱하기 gx도 x는 a에서 불연속이냐 했는데 이거 그냥 니은에 있는 반예 그대로 가져와 보세요. 곱해버리면은 fx 곱하기 gx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와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연속이 된단 말이야. 불연속인 두 함수를 갖다가 연속인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불연속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따질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유형 21번 최대 최소의 정리 한번 볼게요. 최대 최소의 정리 한번 짚고 가야겠죠. 최대 최소의 정리는 일단 구간 A하고 B에서 무조건 연속이어야 돼요. 이 fx가. 자, 앞으로 무슨 정리가 나올 겁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 사이값 정리,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모두 첫 번째 붙는 이 조건은 연속이라는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자,
FA하고 FB하고 뭐 같던 다르던 얘네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A라는 점이 있다, 여기 B라는 점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가 A, FA, 또 여기가 B, FB래요.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어떤 함수가 연속인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는 반드시 뭘 갖게 돼 있냐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게 돼 있죠. 무조건 한 번쯤은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최대값, 최소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 갑니까? 이건 너무 쉬운 정리예요. 그래서 연속인 구간 안에서 얘네들은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대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344번 한번 가볼게요. 자, f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닫힌 구간 1이랑 2에서 닫아버리래요. 1이랑 2 닫아보자. 1이랑 2에서 어때요? 최대값 2에서 같네요. 기억 맞았죠? 니은 볼게요. 2에서부터 4까지 한번 잘라버려. 그러면 여기까지 잘리는 거야. 이 점까지 오는 거야. 자, 그러면 최소값을 갖느냐 봤는데 최소값이라면 이 값일 것 같은데 최소값이 거의 없죠. 그죠? 구멍이 뚫려버렸으니까. 니은은 틀렸네요. 닫힌 구간 3에서 4 한번 봐달라 라고 했어요. 3에서 4 이렇게 닫아달라 라고 했는데 선생님 이게 살짝 빗나가게 닫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3일 때 요 2라는 값을 가져야 되니까 4일 때도 요 3이라는 값을 가져야 되고 그쵸? 자, 그때 최대값을 갖지 않는다. 아니죠. 최대값 존재하잖아요. 3이라는 최대값 갖고 있으니까 디귿은 틀렸네요. 답은 1번이더라. 유형 22번 사이값 정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100%의 확률로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조건이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정리들은 첫 번째로는 구간,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어야 합니다. 키워드로만 정리할 거예요. 두 번째, 그때 이 FA와 FB, 그러니까 A라는 점을 대응시킨 그 값과 B라는 점을 대응시킨 그 값이 얘네들이 다르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럼 다르다라고 했고 이 FA와 FB 사이에 어떤 K라는 값이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K 값을 만족하는 세 번째 FC라는 값을 넣어봤어. A와 B와는 다른 이 C라는 값을 넣어봤을 때 이 C라는 값이 K가 나오도록 하는 이걸 만족하는 C 값이 닫힌 구간이 아니라 A하고 B와는 다르다는 의미로 열린 구간 A, B 안에 구간 뭐다?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잖아요. 그림으로 보면 좀 쉽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를 A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A, FA겠죠? 이 FA와는 다른 B점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B, FB. 보이지 않는 Y축이 있다라고 하고 요 값이 FB예요. 그죠? 요 값이 FA네요. FA. Y값을 보라는 거죠. 자, 다른 이 사이에 K라는 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이 K라는 값을 선생님이 이렇게 상수함수를 하나 그려 놓을게요. 자, 이때 A라는 점하고 이 B라는 점을 지나면서 연속인 그래프를 하나 그려봅시다. 대충 그려보시면 돼요. 한 번만 지나도 되고 두 번 지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이 빨간 선을 지나지 않고 이 초록선을 이 두 점을 이어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하죠. 반드시 한 번은 지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을 이때 x값을 c라고 할 거고 이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fc가 k를 만족하죠. 이해 가셨나요? 반드시 한 번은 이 빨간 선, 즉 k라는 값을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갖다가 활용을 한 게 이 x축의 대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k를 0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x축을 한번 이렇게 지난다라는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근이 하나 생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활용은 이렇게 가자라는 거죠.
이 FA의 값이 음수고 FB의 값이 양수라고 친다면 즉 FA와 FB의 값을 곱했을 때 얘가 음수다. 둘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다? A하고 B 사이에 그러니까 구간 A, B 사이에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실근 위치,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에요. 이해 가셨으면 좋겠고, 자, 350번. 그러니까 문제는 활용해서 많이 나올 텐데, 자, 350번 보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는 0이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기 위한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니? 라고 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자, fx를 뭐라고 보는 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라고 보는 거죠. 그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서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f에다 마이너스 1 넣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a니까 a 마이너스 2죠. f에다가 2도 넣어 볼게요. 8 빼기 4 더하기 a니까 a 플러스 4고 이때 a 빼기 2랑 a 플러스 4, 즉 f 마이너스 1과 f2를 곱한 이 값이 음수가 나온다면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즉 a 값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입니다. 3번에 있네요. 자, 활용 문제 몇 문제 더 풀어봅시다. 유형 23번 보시면 다항 함수 fx에 대해서 f-3이 a 플러스 2고 f1이 a-5더라. 자, 중근이 아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고 이 실근이 얘한테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뭐 헷갈려야 될 포인트가 요 포인트인데 중근이 아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중근이라면 이런 식으로 갖는다라는 거거든. 이게 중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탁 튕기는 그런 점. X축과 이렇게 탁 튕기는 점. 이게 없대요. 그 말은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실근을 가지려면 한 번씩 이렇게 통과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꽈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결국 F에다가 마이너스 3 넣은 값이랑 F에다가 1 넣은 값에서 0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쉬워. A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으면 된다. 즉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란 소리고 자 그러면 정수 A의 개수는 마일 0, 1, 2, 3, 4 총 몇 개? 6개죠. 참고로 이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너희들 이런 거 찾을 때요 그냥 막 속으로 그냥 생각하는 친구들 있는데 기왕이면 쓰세요. 요런 작은 범위에서는 기왕이면 써서 꼭 실수 없이 찾을 수 있도록 좀 해봅시다. 6개가 되겠죠. 이 367번은 이 읽어보시면은 이게 뭔 소리야 싶을 겁니다. 뭐 이런 문제도 낼 수 있구나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뭔 소리냐면 A 정류장을 출발해서 잘 봐. 자 여기가 A라고 칩시다. 여기가 B라고 갈 거고요. 여기가 C예요. 자 선생님 여기에다가는 뭘 그릴 거냐면 그래프가 속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력. 그럼 잘 봐.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얘는 0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서 있었다가 자 A 정류장에서 B 정류장까지 갈 때 최고 속력이 각각 60km더라. 그러면 60km까지 엑셀 밟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점점 올라가다가 자 여기가 그냥 시작점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가 60이라고 쳐볼게요. 60선 최고 속도가 이제 60선이라고 했으니까 60까지 올라갔다가 B 정류장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B 정류장 그냥 60으로 그냥 쓸까? 아니잖아. 60으로 가다가 브레이크 밟아야겠죠. 그럼 떨어져가지고 다시 0이 될 거예요. B 정류장에 서야 되지, 그지? 사람들 태워서 다시 C로 출발합니다. 60 땅 찍고 C에 도착할 때 서야겠죠. 이해 가세요? 그러면 40km인 순간은 몇이냐? 40km인 순간 최소 4번이라는 거지. 왜냐면 A가 B로 가는 동안 최고 속력이 60이라는 건데 한 번만 60으로 갔겠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와서 B에 도달했겠죠. 그죠? 근데 일단 최소한의 몇 번은 도달할 거냐라는 걸 보기로 했으니까 가장 작게 올라가려면 일단 한 번 60은 찍고 내려와야 되니까 최소 몇 번이다? A에서 C까지 가는 동안 4번의 40km인 순간이 존재할 것이다. 적어도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나머지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 안 되는 것들은 쌤한테 물어봐 주세요.